무쏘. 제로백이 뭐 조금 급격하게 소음도 얘가 조금 더 조용해. 안녕하세요 드마님. 오늘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무쏘. 예전에는 무쏘 스포츠 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KGM 픽업은 이제 무쏘라는 이름으로 통일됐습니다. 드마 무쏘 알아? 들어본 적 있어? 죄송하지만 저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밖에 모르는데 이제 KGM도 알게 된 초보거든요. 다시 한번 무쏘 들어본 적 없어? 진짜? 내가 초등학생 때 친구 어머니 차가 무쏘였던 기억이 나고 무쏘가 에어컨이 정말 시원했어요.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 추웠어, 여름에도. 근데 지금 이거 엉뜨 틀었잖아. 개 뜨거워. 3단계를 틀어도 그냥 뜨위직은 그냥 따뜻한 애들이 있고 뜨거운 애들이 있는데 얘 전기차 아니잖아. 네, 내연기관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2 디젤 모델입니다. 저기 RPM 게이지로 쉽게 알 수 있고, 또 여기 디젤 모델에는 이 기어봉이 들어가요. 기착지에 도착해서는 가솔린 모델로 변경해서 타고 올 건데 기어봉 디자인이 다릅니다. 드마는 엉따를 3단계를 켰고 저는 통풍 시트를 3단계를 켰고 오토랑 싱크가 있어서 듀얼 클라이매트 컨트롤이 되는 각각 원하는 온도로 공조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는 2.2L 디젤 엔진이 장착된 무쏘입니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차가 이렇게 나갈 때 그 토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얘 차가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드나 봐. 힘이 좋으니까. 운전하는데 엑셀을 밟는데 되게 훅훅 나가고 엄청 가볍게 숑숑숑숑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그게 바로 디젤의 매력인 풍부한 토크. 벌써부터 드마도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점을 이렇게 딱 느끼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6단 미션이 적용이 돼 있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8단이 적용돼 있거든요. 근데 왠지 승차감은 가솔린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역시 예상대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디젤이라서 힘이 좋다 했잖아. 네. 엑셀을 밟을 때 그냥 툭 하면서 전기차처럼 힘이 콱 들어가는. 근데 뭔가 가솔린은 그 느낌이 좀 더 안 할 것 같아. 무쏘는 가솔린이랑 디젤 모두 세 가지 트림으로 운영이 되는데 트림 이름은 M5, M7, M9입니다. M은 당연히 무쏘의 M이고요. 2.2 디젤 M5 같은 경우에는 3,170만원, M7은 3,770만원, M9 최상위 모델은 4,170만원으로 이제 선택지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가솔린 2.0 모델 같은 경우 M5는 2,990만원, M7 3,590만원, M9은 3,990만원. 그런데 디젤 같은 경우 가솔린 대비 180에서 한 200만원 정도가 더 비싸요. 이거는 대부분 차량에서도 목격이 되는 건데 가솔린보다 디젤이 장착된 모델이 출고 가격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디젤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요. 힘이 이제 넘치니까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이렇게 힘을 내고 앞으로 탁 나갈 수 있는 힘이 디젤 엔진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스트레스도 덜 하고 또 더 높은 연비는 덤입니다. 하긴 우리 둘만 타면은 이렇게 힘이 빡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짐 많이 실어 놓으면은 힘이 좀 있어야겠네. 드마가 고속도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IACC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시켜서 인텔리전트 스마트해져서 어댑티브 상황에 맞게 수용하면서 거리를 컨트롤을 해준다. 앞에 차가 멈추면 정지, 그리고 출발하면 다시 재출발까지 해주는 이번 무쏘의 핵심 키포인트는 저는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저런 정말 그냥 상용차 트럭들로 짐을 나르기도 하지만 무쏘로 승용차로도 운영하면서 화물차로도 운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으로 거의 내가 원하는 차로 막 꾸밀 수 있어.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의 선택지가 일단 있죠. 거기에 그랜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앞에 차의 디자인이 또 달라집니다. 범퍼가. 거기에 또 뭐가 달라지냐? 최저 지상고, 땅에서부터 자동차의 낮은 포인트까지의 높이가 몇 센치가 되는지 그것도 디자인에 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 이 그랜드 스타일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기본 무쏘 같은 경우에 범퍼가 더 심플해지면서 지상고가 더 높은데 험로나 작업장에 많이 드나들 때 아스팔트 같이 이렇게 다 도로가 좋은 게 아니잖아. 차고가 낮으면은 다 긁히고 닫고 못 가잖아. 무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 출고할 때부터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랜드 스타일을 선택을 안 하면 더 높은 지상고, 더 지상고가 확보가 되는 거고, 그랜드 스타일은 이제 범퍼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더 멋있는, 좀 멋스러운 범퍼가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상고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데, 물론 그랜드 스타일도 네.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지상고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만, 정말 극단적으로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상고가 기본 모델은 더 높다. 또 뒤에 트럭 베드, 짐칸, 트럭 칸 있잖아요. 이것도 쇼덱, 데크가 더 짧은 버전이랑 롱데크, 더 긴 버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옵션이 되게 많네. 크고 길면 좋다? 거거익선, 다다익선 이런 말 많이 쓰는데, 나는 근데 큰 거 좋아하긴 해서. 그렇지만 우리 크고 긴 차 몰아봤을 때 어땠어? 아, 시내에서 다닐 때. 그거 조금 불편하긴 해. 네, 그게 뒤에 트럭 베드가 꼭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쇼테크를 선택을 하시면, 픽업 트럭의 장점은 다 누리시면서 조금 더 그 크기에서 길이에서 오는 불편함은 조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 내가 원하는 대로. 가솔린, 디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고, 높낮이 할 수 있고, 길게 짧게 이것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또 뒤에 서스펜션도 이제 판 스프링이라고 해서 리프 서스펜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낙엽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것처럼 이런 판이 이렇게 줄줄이 쌓여 있는, 저기 지금 트럭 보면 화물차에는 다 그 판 스프링 리프 타입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도 단순하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적재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지만 승차감을 더 원하는 경우에는 뒤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선택을 해서, 이런 차이점을 또 왜 넣냐, 내 니즈에 맞게 멀티링크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500km, 리프 타입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700km. 슉? 얘 되게 슉 가는 것도 잘 간다. 천천히, 계속 천천히 갔었는데. 방금 핸들링도 차가 되게 즉각적이지, 반응이. 엄청. 물론 지금 저희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사이즈인 20인치 휠을 꽂고 있기 때문에, 휠이 커지면 타이어가 얇아지면서 편평비가 줄어들면 조금 더 민첩한 핸들링을 주거든요. 조수석에서는 사실 좀 별로일 것 같기도 한데, 운전하는 재미는 있는 느낌이긴 하다. 운전 재미, 우리 또 얼마 전에 이 무쏘 가지고 정말 재밌게 운전하고 왔잖아. 그거 진짜 엄청 재밌었는데, 그걸로 나 막 이렇게 드리프트 같은 것도 했잖아. 근데 진짜 잘 돌아갔어. 트럭인데 이런 승차감이면 되게 트럭 치고 괜찮다. 또 픽업 트럭이 갖는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시야가 높잖아. 맞아. 운전하기도 되게 편하고, 내가 운전 재미 이런 걸 잘 모르잖아. 근데 얘는 좀 재미있는 애 같아. 눈길에서 2륜, 4륜, 등판 능력, 이것도 우리가 다 테스트를 했었고. 아, 있네. 얘도 2륜 4륜. 그럼요, 이 차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가장 기본 모델을 선택해도 LG 락킹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차는 바퀴가 한쪽만 헛돌기 때문에 그런 험로 탈출이나 이런 거 할 때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딱 체감이 되는데, 2륜으로 못 가고 미끄러지고 빠진 곳에서 4륜 로우 락킹 디퍼런셜을 활용을 해서 딱 넣으면 뭐 그냥 그러면 똑같이 바로 탈출이 됩니다. 같은 이 무쏘 차여도 얘를 2륜으로 놨을 때는 탈출을 못하는 곳이 있는데, 탈출이 안 된다 했을 때 4륜으로 바꾸면 탈출을 할 수도 있는 거네. 그거 느꼈잖아요. 우리 처음 탈 때 악셀 밟았을 때 막 뒷바퀴 막 휘잉 돌면서 맞아. 그 속도가 달랐다. 그리고 팽이같이 놀 때 그게 처음에 2륜이었고 2륜 후륜 안 움직이고 못 나가고 하니까, 제가 그때 4륜을 넣고 전마다 운전했을 때 엑셀러레이팅도 달랐고 브레이크도 달랐지. 평소에 그냥 이런 도로 운전할 때도 4륜으로 두는 거 좋아? 4륜은 필요 없을 때는 굳이? 이제 연료를 더 소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래서 2륜 하이입니다. 아하. 제로배 측정해 보시면 갑니다. 오. 우와. 우와. 10.8초. 네, 방금 같은 경우에는 2륜으로 했기 때문에 아하. 4륜으로 하면 저 시간은 분명히 더 당겨질 거예요. 4륜이랑은 완전 다를 것 같아. 나도 운전을 해보니까 달라. 역시 타자마자 느껴지는 이 풍부한 토크감이랑,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면서 조금 급격하게 코너에 차를 던져도 뭐 이 정도는 뭐. 자, 이렇게 코너에서 조금 급격하게 해도 이렇게 조금 울렁울렁 하는 거 분명히 느껴지죠. 아니 근데 괜찮아. 다른 차들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와일드한 게 멀미가 좀 덜 나. 이렇게 움직일 때는. 차가 이렇게 완전 단단하다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자, 갑니다. 갑니다.
사륜의 제로백입니다. 빨라졌어? 아까 10.8? 제로백이 뭐 빠를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세팅을 한 차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토크가 모여있기 때문에 정차해 있다가 재출발할 때 그리고 가속할 때 전혀 스트레스 없이 차를 쫙쫙 잘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봐, 드득거리는 거 느껴져? 이게 지금 4륜 구동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끌리는 거야. 그럼 2륜으로 풀어줘. 2륜으로 이제 바꿀 건데 이런 게 바로 4륜, 2륜의 차이입니다. 득득득득득 요 느껴지죠? 이렇게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지금 그러면 2륜으로 바꾸면 어때? 다 사라졌지? 부드러워졌다. 훨씬 더 깔끔하지?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도 이렇게 보여. 카메라가. 밑바닥이 보이네. 차 아래가 보여. 이게 전방 카메라에서 인식했던 이미지를 합성해서 핸들이 봐봐. 이렇게 하면 돌아가 있는지 헷갈리잖아. 저기 보여? 맞아. 방향 알려주는 거? 이거는 KGM에만 있는 거. 이거 좀 한국스럽지 않아? 역시 대한민국 차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 포인트가 많이 있다. 얘는 이거 뭐야? 얘가 확실히 부드러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요? 가솔린. 나 확실히 역시 예상대로 얘가 더 마음에 들어. 출발하고 움직이는데 얘가 조금 더 묵직해. 움직이는 느낌도. 묵직하다고? 응. 그러니까 무게감이 느껴져? 얘 차체가 뭐 무겁다 뭐 이런 거보다 움직임이 가볍다 무겁다 이런 거 있잖아. 사람으로 치면 엉덩이가 가볍다 무겁다 이런 느낌. 저는 아직 시승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네. 정확히 모르나? 자, 그럼 여기서 악셀도 한번. 확실히 덜 나가. 근데 어때? 난 이게 편해 근데. 아, 근데 내가 운전을 한다 치면 디젤이야. 그러니까 디젤이 훨씬 재밌는데 내가 조수석에 타잖아 보통. 네. 그래서 가솔린. 얘는 조금 아빠차, 가족차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디젤은 커플용? 좀 재미도 있고 뭐 이런 느낌? ISG 온앤오프 버튼은 또 여기 있고 또 다이얼도 여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주행 중에도 4륜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2륜 해주세요. 자, 4륜은 이런 느낌. 2륜 그리고 해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2륜 하이로 네. 들어갑니다. 일부러 이제 오는 길에는 아테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왔고, 가는 길에는 보시다시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무선으로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활용해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테일라이트를 보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앞에 DRL 전면부 디자인이랑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도 비슷하게 가져갔어. 트럭이기 때문에 트럭 가운데 트럭 베드가 다 열리니까 양 끝에 저렇게 테일램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트럭이 뭐 다 디자인이 비슷비슷하지 트럭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그건데, 왜냐면 테일램프가 들어갈 자리가 저기 저렇게 끝에 밖에 없어. 요렇게 이빨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서 앞에 전면부에서 봤던 DRL이랑 디자인이 좀 연결되는 모습. 브레이크 등이 되게 작기는 해. 밝고 잘 보이고 또 위치도 높게 있어서 좋네요. 다시 한번 이 CSV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이거 너무 좋다. 일상적인 도로에서는 사실 뭐 쓸 데가 있나 싶기는 한데 오프로드 험지 주행에서는 이거 필수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아까 봤던 그 돌 부리를 지나왔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옆 측후방 뒤, 그리고 이 CSV 다시 한번 3D도 있어. 근데 반응이 진짜 빠르다. 핑핑 돌아가네. 그리고 당연히 뭐 이렇게 다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가솔린 4륜 구동 모드로 제로백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가솔린 리스폰스는 또 디젤이랑 분명히 다르다. 완전 달라. 제로백 갑니다. 제로백. 9.11인데? 야, 역시 가솔린. 자,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9.11을 측정했습니다. 왜 얘가 더 빨라? 딱 여기서 차이가 도드라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실용 구간에서는 힘을 내는 게 디젤이 좋지만 이렇게 고속 영역일 때 가솔린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또 치고 나가는 게 느껴지네요. 소음 들으면 어떻게 느껴? 근데 소음도 얘가 조금 더 조용해. 나는 훨씬 조용해.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무튼 조용해. 씨.
진짜 진동은 우리 NVH라고 하잖아. 진동도 다르다. 그치. 그 따다단 방금 울렁할 때도 없다. 방금 울렁한 것도 느낌이 훨씬 더 좀 부드럽다. 왜지? 차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그만큼 엔진과 변속기에서 오는 차이가 또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나도 사실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체감적으로 그냥 아예 다른데? 진짜 이거는 눈 감고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속은 뭐 말해 뭐해고. 패밀리카, 아빠 차로 괜찮고 디젤은 좀 재미 영역, 남자친구 차 이런 느낌. 진짜 나도 내가 선택을 한다면 디젤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연비도 더 좋고 또 반응도 즉각적이고. 가족이 되실 생각이 없나 봐요 지금? 이제 제가 만약 혼자라면 드마 말대로 가족차, 아이도 있고 커플이고 부부고 픽업 트럭이 필요하다 이러면 진짜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 같아. 연비 유류비에서 조금 더 열세이긴 하지만 디젤 대비 그래도 차값이 그만큼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가솔린만의 장점이 진짜 있네. 정말 그냥 다른 차 수준의 NVH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계속 4륜이었어. 다시 아까는 사륜 그냥 놓기만 해도 나 조금 그냥 그랬는데. 자, 이제는 다시 2륜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IACC도 정말 마음에 들고 어두운 터널에 들어오니까 더 도드라지는데 이 계기판 디자인도 되게 시인성이 좋고 깔끔하고 픽업 트럭 이 무쏘 디자인에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나왔죠? 9.97. 1.6 적혀 있죠. 네, 언덕이었다는 소리예요. 네, 언덕이었지만 자, 이 속도를 달성을 했다. 이제는 2륜으로 바꿨습니다. 그 사륜이랑 2륜의 바퀴 굴러가는 부드러움이 달라. 2륜으로 빠지니까 훨씬 좀 더 가벼워지면서 부드러워진다, 그치? 멀미러 중요하거든. 계속 타면서도 너무 놀라운 게 이렇게 다르네. 아까 디젤 탔을 때도 어쨌든 트럭인 걸 감안하면 승차감이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얘는 훨씬 좋으니까, 그럼 트럭인 거 감안했을 때 이 승차감이면 되게 괜찮다. 판스프링 리프 타입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이 있었으면 좀 더 승차감을 극대화돼서 느꼈을 텐데, 그렇지만 오늘 시승 모델은 전부 다 멀티링크가 적용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도 아까 디젤 차량도 다 멀티링크 차량. 충분히 만족합니다. 정통 오프로드 차 그리고 픽업 트럭을 몰아본 적이 저는 경험이 많거든요. 너무 하드한 세팅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지금 이 무쏘 가솔린에는 전혀 없네요. 조금 더 픽업 트럭을 픽업 트럭 용도에 맞게 쓰시는 분들은 사실 디젤로 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가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짐을 이렇게 막 넣어야 할 때 그 트럭이 생각보다 안 써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냥 문을 열면 막 짐을 던져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이게 엄청나게 또 큰 장점이거든요. 나는 얘가 어쨌든 뚜껑이 없으니까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막 캐리어 이런 거 우리 싣고 많이 다니는데 캐리어가 공기 중에 아예 완전 다 노출되어 있잖아. 네. 근데 가다가 비 오면 어떡해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렇게 천장도 막아줄 수 있더만. 트럭 베드 커버까지 순정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저희는 뭐 그냥 만장일치로 당연히 가솔린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판매량은 많은 선택은 디젤이 받을 거라는 거. 왜냐면 다시 한번 이 무쏘는 픽업 트럭이거든요. 가격 때문에 연비 때문에 이렇게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시승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잘 모신 드마도 차이점이 바로 느껴졌지.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이 둘만의 각자의 매력이 확실합니다. 타도 너무 조용하다. 커스터마이징의 끝판왕. 짱이다.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입맛대로 차를 꾸밀 수 있다.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그리고 트럭 베드까지 이렇게 승용차로도 쓰다가 화물차로도 쓰다가 캠핑용으로도 쓸 수 있는. 지금 요거는 천장이 생겼어.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순정 액세서리입니다. 이 홈이 있는 게 이것저것 다 걸 수 있네. 그렇지. 원하는 액세서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걸 수도 있고 뭐 뗐다 붙였다도 다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루프탑까지 사다리도 있어. 심지어 옆에 올라갈 수 있게끔. 또 트럭 베드
드마 올라가 있지만 이렇게 뭐 워낙 튼튼해서 무너질 것 같아. 안 무너져. 여기서 뛰어도 아무 문제 없어. 여기 봐. 아무 뭐 찌그덕찌그덕 이런 소리도 안 나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시승해본 무쏘였습니다. 네. 우리가 트럭 하면 생각하는 그런 트럭의 모습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하루였던 것 같아. 귀여운 트럭이야. 대한민국 픽업 트럭의 선구자이자 여전히 강자의 진면모를 톡톡히 보여주는 KGM의 무쏘 디젤과 가솔린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아이.